안녕하세요. 하나세안 센터에서 왔습니다. 오효진 PD님 계시나요? 네, 지금 자리에서 회의 중이시거든요. 안녕하세요, PD님. 네, 안녕하세요. 조효진입니다. 오효진 PD님이십니까? 네네네. 예, 오늘 저희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PD님 직접 인터뷰하는 것보다 후배들이 생각할 조효진 PD란 저에 한번 대해서요? 들어보고 싶은데 자신 있으십니까? 잘 부탁해요.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마디로 속이 엄청 좋으십니다. 천재인 것 같습니다. 후배들을 정말 잘 챙겨주시고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이 형은. 분홍색 니트가 잘 어울리는 남자? 현장에서 제일 카리스마 넘치고 멋있는 분이시고 굉장히 나이가 믿기지 않는 동안 페이스를 갖고 계신 멋있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빠까바르, 신짜오, 사우디캅. Hello everyone. My name is Hyojin Cho, CCO of Company 상상. 감동적인 일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태국을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태국 촬영을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저는 이제 그 전날 먼저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답사를 돌고 그다음에 이제 연기자들을 공항 내부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쭉 끌고 나오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뒤쪽 통로로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이제 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연기자들이랑 촬영을 끝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바깥이 완전히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막 후배들이나 막 여기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거의 지나갈 수가 없는 수준이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무슨 우리가 왔다고 뭐 알린 것도 아니고 뭐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되게 어떻게든 비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장소 섭외나 이런 걸 다 비밀로 해주십사. 왜냐면 거리 촬영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원칙 같은 거기 때문에 러닝맨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근데 이제 거기를 딱 나갔는데 정말 뭐 그게 방송 나갔는데요. 그게 뭐 거의 이제 공항이 꽉 채워진 거예요. 근데 그냥 꽉 채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하여튼 뭐 플래카드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러닝맨 멤버들의 그 별명들 유루스 윌리스니 뭐 하여튼 기린 오려 커플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플래카드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주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공항에 꽉 가득 차 있으니까 모두 다 이제 예상치 못한 약간 그런 상황이 나온 거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거는 이제 투게더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뭐 런닝맨 때도 약간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그 관광지나 사람들이 다 아는 약간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로컬에 가깝고 그 현지인들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부대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특히 런닝맨 때도 그렇고. 지금 기억 남는 게 뭐 태국 그 수상시장 같은 거 그런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돼 있다고는 하는데 그 런닝맨 뭐 이렇게 촬영 이후에 그때 이제 막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런 수상시장들이. 그래서 뭐 열심히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일반 관광지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현지인의 약간 삶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고 그런 그림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섭외를 해서 거기서 녹화를 했죠. 근데 뭐 굉장히 좋았어요. 그 그림이. 보통은 제가 이제 가는 경우에는 플라잉 PD로 가는 경우에 전체 스태프들의 한 3분의 1 정도를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원래 했던 팀이 가서 이제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은 현지 인력이죠. PD들도 그렇고 작가들도 그렇고 카메라 스태프도 그렇고 뭐 전부 다 현지 인력을 씁니다. 특히나 이제 PD들이나 작가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죠.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할 때 그냥 그걸 그대로 갖다가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현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모르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항상 알려주고 특히나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문화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 발견이 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의상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그냥 당연히 전통 옷이니까 입고 나가야지 했는데 이거는 입으면 안 되는 옷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상복 같은 거. 근데 저희가 보기엔 모르잖아요. 아니면은 이런 게임을 했을 때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 점을 더 좋아할 것이다 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죠. 서로 다른 거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점점 좀 가까워지면서 일은 좀 잘 되고 일이 잘 되면 쾌감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뭐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 아세안 국가에서 촬영을 거의 한 20번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느낀 거는 야시장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거리, 밤의 거리. 밤에 되게 매력적인 도시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살아왔을 것 같다는, 그렇다고 이게 촌스럽거나 뭐 올드해 보이지 않는 옛날의 전통하고 현대의 편리함이 어떤 결합된 약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구현한 곳들이 많다고 저는 느꼈어요, 이번에. 야시장이랄지 방콕에 보면 뭐 람부뜨리 거리랄지 이런 것들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족자카르타에 말리오보로 거리라는 데가 있는데 밤 12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휴일도 아니고 평일이에요. 밤 12시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다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 버스킹하고 있고 포장마차 같은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런 것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 또 근데 건너편에는 또 약간 그 요즘 현대적인 매장들이 쫙 들어와 있고 근데 이게 별로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 과거하고 현재가 같이 이렇게 쭉 골고루게 발전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들을 주는 밤의 풍경들이랄지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또 요번에 인도네시아 거기를 갔었는데 힌두 문화 같은 거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권이지만 거기서 이제 힌두 문화가 아직 좀 있거든요. 옛날에 힌두권이었어서 그래서 이게 근데 뭐 종교적인 거 그런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지나가는 약간 그 모든 어떤 뭐 비둘기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약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것들을 다 신이라고 존중을 하는 거죠. 되게 거창하게 얘기하면 막 만물에 대한 존중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런 게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왔어요. 각각의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신들이 다 에피소드들도 있고 그런 걸 또 따라가면서 여행을 해도 재밌을 것 같고 그걸 가지고 투게더라는 프로그램에서 퀴즈를 했는데 출연자들도 굉장히 재밌어 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되게 매력 있는 것 같고 각 나라의 전통 놀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랑 좀 비슷하면서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인도네시아에도 팽이가 있거든요. 중국에도 물론 팽이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팽이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도 팽이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팽이는 또 달라요. 약간 느낌이. 그래서 팽이를 딱 치면은 무슨 기차 화통 같은 소리 엥 하는 소리가 계속 나요. 이게 내려갈 때까지. 그럼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 했고 연기자들도.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약간 그 다른 것들을 좀 강조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 뭐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 좀 좋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태국 영화 중에 굉장히 그 배드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잘 만들었어요. 딱히 뭐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나 뭐 이렇게 비교해서도 짜임새나 이런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만들었어가지고 와 이런 것 좀 우리도 좀 보고 배워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영화에 있는 아이템을 좀 어떻게 어디다가 좀 녹여보려고 막 그 시도도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들도 대학 입시 시험 하는데 그거를 컨닝을 해가지고 약간 하는 그거에 관련된 에피소드인데 영화 자체가 그 입시에 그렇게 막 치이고 약간 이런 것들도 되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이나 서양 쪽이나 약간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공감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엔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 방송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돌리다가도 볼 수 있고 지나가다가도 볼 수 있고 약간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작, 제작의 패턴이 조금 일반적이랄까? 아무래도 시청률을 많이 의식하게 되죠. 그 방송사 플랫폼에 좋은 거는 뭐냐면 반응을 보면서 거기에 리액션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죠. 이 시청자들의 반응을 약간 생명력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지가 스스로 약간 그 진화하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OTT는 보통은 사전 제작이 많죠. 조금 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창의적인 것들, 좀 실험적인 것들을 좀 더 많이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OTT는 해외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죠. 보통은 뭐 런닝맨도 사실은 뭐 이게 잘 되고 나서 뭐 한 1년 정도 있다가 해외 시청자들한테 이제 그 인기를 얻고 선을 보이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꽤 시간이 그래도 걸리죠. 아무래도 이게 또 수출이 돼야 되고 또 판권이 나가야 되고 약간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뭐 OTT 프로그램들은 어찌됐든 간에 열리면 한 번에 모든 나라 190개국이거든요. 넷플릭스 190개국에 그 나라 언어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나가기 때문에 동시에 피드백은 빨리 받을 수 있고 반응이나 이런 것도 더 빨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그램을 따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나오는 프로그램들, 특히나 드라마는 더 심한 것 같고 그 한류스타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게 충성도라는 표현을 써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 찐팬들이 오래 가고 잘 떠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인기가 있었던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솔리드한 포맷. 예를 들면 관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모르면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포맷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우리나라 그 프로그램들이 외국에 먹히는 거는 좀 그런 게 더 강한 것 같다. 편안한데 새롭다? 진짜 촬영을 많이 했는데 뭐 각국에서 갈 때마다 어찌됐든 다른 곳에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항상 편안해요. 그쪽에 계신 분들도 항상 웃는 낯을 언제나 협조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편안했어요. 근데 또 이번에 뭐 어떤 촬영을 하기 위해서 또 가가지고 다른 쪽으로 접근하면 또 새로운 모습이 나오고
또 다음 프로젝트 때문에 또 거길 가가지고 이런 거를 한번 해볼까 하면은 또 다른 새로운 모습들이 있고 뭐 낮이 다르고 또 밤도 다르고 굉장히 어떤 때는 굉장히 도시적이고 어떤 때는 또 전통과 도시가 공존하고 또 어떤 때는 뭐 그냥 자연으로 그냥 거의 사람을 압도시켜버리는 갈 때마다 그렇게 편안하지만 항상 새로운 모습들이 느껴지는 것 같은 저한테는 약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계속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